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정보앤 방첩TV에서 오늘은 30 보좌관만 간첩이고 30은 아닌가? 이 영상을 보라. 두 간첩들의 대화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고암계라는 선생님께서 전자책 2권에 대한 금을 해주셨는데, 전자책을 받으실 이메일 주소 또는 카카오톡 또는 전화번호라도 저한테 주셔야지 제가 전자책을 보내드릴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꼭 전자책을 구입하셔서 북한과 그리고 중국 또 호남의 공산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적화시키기 시작해서 어떻게 적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의 연장선입니다. 언론에서 30 의원의 보좌관이 간첩 행위를 했다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했지만 30 보좌관만 한 명이 간첩이고 나머지 보좌관은 괜찮고 또 30은 아무 간첩 혐의가 없을까요? 제가 이 사건은 문재인이 2016년 6월 24일 한밤중에 시작된 북한의 난수 방송 재개를 2016년 7월 15일로 조작을 한 사건을 추적을 하다가 그 난수 방송 재개일 공작을 책임졌던 북한 공작원이 고성 GP로 탈북을 했다가 다시 재월북한 사건을 알고 그 사건을 조사하다가 알아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2016년 6월 24일 날 시작한 난수방송 재개를 탈북자들을 동원해가지고 2016년 7월 15일자로 조작을 하다가 본 유튜버에게 발각된 다음에 그 공작을 주도했던 탈북자가 재월북을 할 때 고성 GP로 했는데, 고성 GP에 설치됐던 감시 장비가 바로 서욱이가 육군 참모총장 시절에 문재인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고, 그 감시 장비가 전부 중국제였고, 그리고 그거를 안보사에서 보안 검열을 했을 때 백도어가 나왔고 멀웨어가 나왔지만 서욱이가 육군 참모총장 권한으로 그거 다 지우면 돼, 지우고 납품해, 이렇게 해서 납품을 시켰다는 사실. 그리고 그거 납품했던 업체가 보안장비 납품업체가 아니라 교통신호기를 제작하는 업체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업체에게 수의 계약을 시켰다는 사실. 그래서 검찰이 그 업체를 원산지법 위반으로만 처벌했다는 사실도 다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은 그 중국제 감시 장비의 시간 설정을 하루에 2번씩 딱딱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시 카메라에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컴퓨터에 있는 시간, 그리고 서버에 있는 시간, 요 3개를 하루에 2번씩 시간 설정을 해서 딱딱 맞춰놔야 되는데, 그 감시 장비를 다루고 있는 사병들은 그 자체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매일 하루에 2번씩 시간 설정이 돼 있고, 탈북자가 넘어간 시간을 4분 30초 틀리게 한 것도 사병들이 아니고 중국에서 원격으로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이것은 고성 GP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설치했던 휴전선 일대, 그 다음에 동해, 서해, 남해, 그리고 주요 군사기지에 있는 감시 장비들을 전부 중국제로 사용을 했고, 그리고 그 원격 조정을 중국과 북한이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확인된 겁니다. 그거를 서론이가 국회 국방위에서 잘난 척을 하면서 서욱이를 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서욱이가 거기에 대해서 부원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두 사람이 간첩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실을 알았으면 당연히 서론이는 관계 당국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가 그런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걸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비서관을 통해서 알아냈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서욱이는 고등학생 때 5.18에 참가했던 그런 사람이고 육군사관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딱 봐도 육사 청주계 비밀 요원인 거죠, 서욱이는. 그러니까 국정원은 이런 거를 조사해야 되는데 하무 조직에 군기 잡는 그런 사건을 간첩 사건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국정원이 마치 간첩을 잡는 기관인 것처럼 국민들을 또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로서 기능이 다 정지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긴 말 필요 없으니까 일단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서욱과 서론이가 간첩인지 아닌지 각자 판단해 보시고 이거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신고하면 안 받습니다. 결론은 서욱, 서론 이런 간첩들에 의해서 대한민국 휴전선과 동서남해 주요 군기지에 있는 군사 기밀이 실시간으로 북한과 중국에 넘어가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주요 군기지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도 포함되는 겁니다. 잠수함 내에도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런 정보가 실시간으로 중국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정찰 유상에는 중국산 저장 장치가 탑재돼 있고, 어제 발표했던 북한의
중고도 무인기는 대한민국에서 개발했다가 실패했다고 포기했던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그대로 만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간첩들의 대화를 직접 들어보시고 자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출동한 이 병들이 이거는 기기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서버와 장비가 이게 시차가 안 맞기 때문에 동기화 시켜야 되는 거 그거 알고 있죠? 예. 그 동기화 시켜야 되는데 출동한 애들이 이게 동기화 시키는지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장비 작동법도 모르고 지금 출동하는 겁니다. 안 돼 있으니까 이걸 동기화 시켜야 된다는 걸 모르고 그래서 4분 36초가 이게 놓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제대로 인지하고 그거를 다시 돌려봤을 때 시스템을 다시 돌려봤을 때 아 이건 틀림없이 넘어갔다 조치를 하자 이렇게 됐으면은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출동한 애들이 이게 장비 작동법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게 기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 왜 동기화 해야 되느냐 꼭. 그러나 동기화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감시 장비도 동기화하고 서버도 동기화하고 둘 다 동기를 하루에 2번씩 동기화한다면요. 예. 이걸 해야 되는데 출동한 애들은 이걸 몰라요. 동기화해야 되는 거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받으셨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장비가 여러 가지 장비 중에 하나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 동기화만 하고 서버 동기화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서버가 이제 메인 서버하고 저장 서버가 있는데 그 메인 서버를 동기화를 했는데 저장 서버를 누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비하는 줄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들이 지금 장비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정확한 증거 아닙니까? 그 교육이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정보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사람은 틀림없는 간첩입니다. 이 간첩들을 신고를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아예 조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애국 군 출신 관계자들 분께서는 이 두 간첩을 하루빨리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판매하는 전자책 두 권은 대한민국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고 심지어는 미국으로 망명했던 김기삼이도 망명 공작으로 망명했다는 그런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 다 밝히지는 않았지만 전두환이 5.18의 북한군을 알고 있다는 사실의 뉘앙스도 마지막 수습편에 나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제가 다 밝힐 겁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